네, 이번 시간에는 이중차분법 지문에 대해서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했던 지문인데 차근차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하는 거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하나의 집단이 있어요. 이 A가 사건 후에 어떻게 된 것과 사건을 겪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 것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하나의 집단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건을 겪으면서 동시에 겪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A, B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겪고 사건을 겪지 않고, 그걸 우리가 사건을 겪는 걸 시행 집단, 겪지 않는 걸 비교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A 집단 안에서 사건을 겪었을 때, 겪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두 집단을 구성한다 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두 집단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두 집단이 비슷해야겠죠? 그래서 A, B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임의로 배정을 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선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그게 바로 이중차분법이 됩니다. 자, 이중차분법이라는 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뺀 값이래요. 다시 한번. 시행 집단에서 3만큼 변했어요. 비교 집단에서 2만큼 변했으면 변화는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렇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났을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비교 집단에서 마이너스 2가 됐다면 시행 집단에서도 마이너스 2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 추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변화량만 보기 때문에. 그죠?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밑에 수식으로 표현해 봤는데, 자, 시행 집단의 시작값을 x1, 시행 집단 결과값을 x2라고 봅시다. 비교 집단 y1, 비교 집단 결과 y2로 보면 x2에서 x1을 뺀 게 y2에서 y1을 뺀 것과 같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평행 추세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당연히 사건이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1이랑 y1이 같지 않아도 되죠. y2랑 x2가 같을 필요 없죠. 왜? 요 등식만 성립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작점이 달랐더라도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면 오케이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평행 추세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3문단 보시면, 자, 이중차분법은 스노라는 사람이 처음에 사용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자,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바꿨는데 바꾼 주민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이 사막면의 변화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니라 물 때문에 전염됐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작값은 달라도 돼요.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은 두 집단이 조금 달라도 됩니다. 변화량만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하지만 중간에 수원을 바꿨죠? 그래서 두 집단의 변화량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인데, 자,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효과를 잘못 평가한다. 그쵸? 변화량이 동일해야 되는데 변화량이 다르면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이 더 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동일해야지 평행 추세 가정이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표본 간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 시기로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면 통계적인 유사성보다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동시성,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4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마지막 5문단을 보시면, 마지막 맞죠? 5문단 보시면 여러 비교 집단들을 구성하면서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가 같으면 평행추세 가정에 충족된다는 신뢰를 더 줄 수 있대요. 비교 집단을 여러 두는 거죠. 그러니까 A, B만 보는 게 아니라 A, B, A, C, A, D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 이중차분법을 적용했는데 평가 결과가 다 비슷하다, 다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뢰가 높은 거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또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이면 당연히 평행 추세 과정에 위협받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통계적 유사성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움직일 경향성도 높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통계적 유사성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문단에서 얘기한 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첫 번째,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평가 결과가 같을 것. 두 번째는 통계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지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